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scanf 함수와 print 함수를 사용하여 양수를 입력받아 역순으로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라고 정수값을 입력받으면 5, 4, 3, 2, 1이라고 출력하게 예제를 만들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강좌는 뒤에 시연어 입문 책 또는 동영상 강좌를 모두 봤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동영상 강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강좌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값을 입력할 때 그냥 프롬프트만 나오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먼저 사용자한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출력물을 먼저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printf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다가 input number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이 글자가 나가고 이제 프롬프트가 뜨겠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제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먼저 이렇게 출력을 내보낼 겁니다. 먼저 이제 printf를 쓰려면 우리 많이 쓰는 그죠? 스탠다드 IO 인풋 아웃풋 헤더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제 이게 printf 함수나 scanf 언더바이스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제 컴파일러한테 그 함수들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진 함수인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죠? 함수의 원형을 알 수 있도록 인클루드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이제 이 문구를 이제 화면에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값을 입력 받아야 되겠죠. 정수값 하나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변수는 초기화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지금은 일단 값을 입력받을 거니까 안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다만 scanf 언더바 s 함수가 사용자가 뭐 이제 정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문자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이제 예외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처리하려면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이제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요 전에 입력한 거 보면 이제 정수값을 하나 입력받는 그 예제에 보면 예외 처리하는 코드가 다 있죠. 뭐 리와인드를 쓰거나 아니면 get 캐릭터로 뭐 표준 입력에 입력된 거 다 꺼내오거나 하는 예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예외 처리는 그 루틴에서 그 코드를 그 실수 코드를 보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매번 또 그 예외 처리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 예제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정확하게 입력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입력받기 위해서 scanf 쓰겠습니다. scanf 요즘 SDL 정책 써야 되니까 이렇게 언더바이스 쓰고요. 여기다가 %d 하고 이제 값을 넘겨줬다가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제 반환값을 쓰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받아올 거면 이제 이 앰퍼센드 그죠? 써서 주소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num 변수에 주소를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면 scanf 언더바이스 함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정수로 바꿔서 이 num 변수에다가 대입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num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역순으로 출력하면 되죠. 역순으로 출력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사용자가 1, 2, 3, 4, 5를 입력했을 때 5, 4, 3, 2, 1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하는 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10진 정수를 쓰는 경우에 한 자리씩 그 값을 나누어 쓰고 싶으면 나머지 연산자 그죠? 퍼센트스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10으로 나누어 주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그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5죠. 10으로 나눈 나머지 5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5는 썼으니까 5를 없애야 되겠죠. 5를 없애는 방법은 1, 2, 3, 4, 5에 나누기 10 하면 그러니까 10의 자리로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목만 나올 테니까 그러면 끝자리가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1, 2, 3, 4, 5가 나옵니다. 이게 아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써서 5를 구하고요. 5는 썼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10으로 나눈 몫을 쓰게 되면 1, 2, 3, 4, 5만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쓰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자리는 4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5 구하고 4 구하고 또 이래서 3, 2, 1 이렇게 하면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이쪽부터 출력할 테니까 역순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나눈 숫자 값이 0이 되면 더 이상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um 값을 입력받은 것을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값이 아니죠. 한 번에 나오는 값이 아니니까 당연히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몇 번 반복해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포문 같은 뭐 반복문을 쓰기 좀 그렇죠. 왜냐면 카운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 while이나 보통 do while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while을 먼저 써보고요. 그 다음에 do while 쓰는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먼저 while문을 써서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걸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printf에서 반복이 이제 뒤집어서 출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리버스 오더,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제 출력하겠다. 그래서 리버스 오더라고 먼저 화면을 하나 출력을 해놓고요, 문구를.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while문을 썼는데 여기 이제 종결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num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num이라고 써버리시면 사용자가 0을 입력했을 땐 0 하나는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num이라고 적어버리면 0이 거짓을 의미하잖아요. 0을 입력했을 때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um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무한루프를 걸게요. 일단 무한루프를 걸면 이 while문은 무조건 조건에 상관 무조건 반복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쓰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키워드를 써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조건문과 조합해서 브레이크문으로 빠져나오게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는 무한 반복하는 루프를 쓰고요. 일단 마지막 자리를 수를 출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면 되니까 현재 넘 값에 그러면 printf에서 %d에서 값을 출력할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쓰냐면 num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해라. 이러면 맨 마지막 자릿수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10으로 나눈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 출력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였으면 5가 출력된 거죠. 그럼 이제 5는 썼으니까 1, 2, 3, 4만 남겨야 되죠. 5는 이미 썼으니까. 그래서 num에다가 num 나누기 10, 그러니까 10으로 나눈 몫을 쓰라는 거, 몫으로 값을 바꾸라는 거죠. 1, 2, 3, 4, 5를 10으로 나누면 1, 2, 3, 4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다시 num에 대입하면 이제 1, 2, 3, 4, 5였던 값이 1, 2, 3, 4가 되겠죠. 그죠? 나눈 몫을 num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반복문이 계속 돌 거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이제 5, 4, 3, 2, 1 하고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끝나게 하기 위해서 끝나는 조건이 뭐냐면 num이 만약 0이면 그죠? num이 0이면 브리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0으로 나눈 값이 0이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자릿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num이 10이면 그죠? 0이면 num이 0이면 중지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중간에 이제 0이 나오면 빠져나오겠죠. 그냥 무한루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5, 4, 3, 2, 1 이렇게 출력이 잘 되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요게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죠? 그럼 맨 마지막 자릿수가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10을 계속 나누면서 값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 줄여 나가다가 그 값이 0이 되면 더 이상 값이 없다는 뜻이니까 빠져나오면 됩니다. 어차피 자릿수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자릿수를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니까 반복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대신 이제 사용자가 얼마나 긴 값을 네 자리를 꼭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 자리 입력할 수도 있고 뭐 여섯 자리 입력할 수도 있고 하니까 카운팅 개수를 몇 번 반복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폼은 써도 되긴 하지만 폼은 쓰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폼은도 무한루프 걸 수 있거든요. 폼은 무한루프는 이렇게 하시면 무한루프예요. 이렇게 거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거나 while문 이렇게 하나 똑같은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직관성이 높으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요것보다 두알문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알문으로 살짝 바꿔보면 여기 두 쓰시고 밑에다가 while문을 쓰게 되면 그죠? 원루프를 안 걸고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num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쓰시면 이제 우리가 조건 판단을 지금 뒤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뒤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num이 0이 나왔다면 while문에 0 들어가면 0 자체가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에 while문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if문 걸어서 브레이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까 그 while문 원루프 걸어서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3, 4, 5 이렇게 하면 이제 5, 4, 3, 2, 1 정확하게 되죠. 이렇게
와일문을 쓰시든 두와일문을 쓰시든 둘 중에 하나서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이제 양쪽 다 실습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뭐 스캔F 언더바 S로 양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역순으로 출력하는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